안녕하세요. 캐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임란희 교수라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과 저는 한국 체육사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체육사는 체육학의 방향을 현명하게 통찰하고 결정짓기 위해서 체육학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과거의 체육을 알아보는 학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조상들의 체육사적 사실을 살펴보게 되는데 과거의 신체 활동은 어떻게 행해졌고 그것이 그들의 사상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그러한 사실들이 정치, 경제, 문화, 교육 혹은 그 군사, 지리적인 환경들과 어떠한 관계가 있었는지를 이해하게 해줄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당시 스포츠와 같은 신체 활동의 목적과 방법은 무엇이었고 그리고 어떠한 내용으로 가르쳐졌었는지 그 어떠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지 규명하는 게 이번 수업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체육사 개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 한국체육사 연구가 필요한가? 지금까지 사실 이 서양 체육사 중심의 기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우리나라의 체육에 대한 역사는 부족했을까? 그게 이제 한자로 모든 것들이 고분박화라든가 한자로 남겨져 있어서 이것을 상용화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서양 체육사 중심의 기술이 지금 체육사에 대해서 대부분 봤다면 우리나라의 우리 체육의 뿌리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한국 체육사 연구의 중요성이 대두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한국 체육사를 먼저 잘 살펴봄으로써 미래 한국 체육학 방향을 위한 통찰과 안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체육사란 무엇인지 한번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과거의 체육적 사실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하고 해석하는 비판적 탐구 과정이다라고 되어 있죠.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체육사라는 것은 체육사적 사실이 과거에 어떻게 행하여졌고 당대 사람들의 사상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고 그러한 사실들이 정치, 경제, 문화 등 이러한 환경들과 어떠한 관계가 있었는지를 밝혀서 현재와 미래의 체육을 현명하게 통찰하는 데 그 의의를 가지는 게 이 학문이라고 했는데 이 체육사는 체육 철학과 함께 체육학의 근본적인 물음을 탐구하는 학문으로 체육 인문학의 한 분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인문학은 인간과 인간의 근원 문제, 인간의 사상과 문화에 대해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역사와 철학, 문학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체육사는 체육과 스포츠를 역사적 방법으로 연구하는 학문인데 이 역사적 방법은 과학 같은 불변하는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역사에 대해서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하고 사변적인 방법을 사용을 해서 개별적인 사실을 서술하는데 이 역사학의 영역은 시대별로 고대사, 중대사, 근현대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는 서양사, 동양사, 그리고 한국사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고 분야별로는 지성사, 과학사, 사회경제사, 문화사 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사는 주로 문화사와 많은 관련을 가지고 있는데 이 체육사 연구는 사실 신체 운동 자체에 대한 연구와 신체 운동에 관계되는 모든 현상에 관한 연구로 정의할 수가 있는데 즉 이 체육 문화와 타 인류 문화 영역의 관련성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와 탐구도 이 체육사 연구의 영역에 포함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 역사 연구의 대상에서 살펴본 결과 시간, 인간, 지역이라는 연구 대상을 함께 고려해야 되는데 이에 따라서 신체 운동 자체에 대한 이 연구에서는 축구나 야구, 배구와 같은 구기 종목, 태권도, 레슬링과 같은 격투기, 그리고 100m 달리기, 200m 달리기, 1500m 달리기, 허들, 멀리뛰기 이러한 그 종목 등 다양한 스포츠 종목들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체 운동에 관계되는 모든 현상에 관한 연구에서는 성년식이라든가 축제 일환으로 행해졌던 신체 활동, 그리고 신체를 설명하는 사상적 배경과 신체 운동의 도구나 운동장에 관련된 내용 등도 이 연구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넘어가서 체육사의 위치와 영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체육사의 내용은 사실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체육사상사, 신체수련사, 스포츠 교육사, 스포츠 단체 인물사, 스포츠 제도사, 스포츠 경기사, 스포츠 문화사, 스포츠 종목사, 근대 스포츠 수용사, 전통 스포츠사로 그 영역을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는 이 체육 사상사는 특정 시대, 특정 인물들의 체육에 대한 전반적인 사상을 체육 사상사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신체 수련사는 운동에 대한 전반적인 수련과 그 다음에 정통적인 과정, 그리고 건강과 관련된 걸 이 신체 수련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포츠 교육사는 스포츠에 대한 교육 및 학교 체육을 포함한 모든 것을 이 스포츠 교육사라고 하고, 다음으로 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단체라든가 협회, 그리고 인물들의 활동상을 포함하는 게 이 스포츠 단체와 인물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한 이 체육이나 스포츠의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실시한 제도라든가 정책, 법률 등을 포함하는 게 스포츠 제도사고, 그 다음에 고대 이래로 실시되었던 각종 경기나 대회 이런 게 스포츠 경기사, 그리고 특정 계층이나 집단의 스포츠 향유 과정, 스포츠 부흥운동, 여성 스포츠, 문명과 스포츠, 이러한 문화적 현상으로 나타나는 게 스포츠 문화사입니다. 그 다음에 뭐 시설, 용구, 규칙, 종목 이런 것들, 근대 스포츠 수용사, 전통 스포츠사 등이 있는데,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읽고 가볍게 넘어가도 될 것 같고, 자, 옆에 왼쪽에 보시면 체육학 해갖고 안전교육, 스포츠, 보건, 의학생리학, 경영, 마케팅, 장애자 교육, 건강교육, 이 모든 게 포괄되어 있는 게 체육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육사의 학문적 위치를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구분해서 볼 수도 있고, 다 함께 뭉뚱그려서 이제 볼 수도 있는데, 또 옆에서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대적으로 본다면 고대, 중세, 근대, 그 다음에 동양사, 서양사 하나 더 있죠. 여기에 우리 한국사를 구분할 수 있어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사에 대해서 학습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자, 그렇다면 한국 체육사의 중요성, 왜 우리 한국 체육사를 공부해야 될까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체육대학이나 체육학과에서 체육사를 그냥 체육사 혹은 철학이라는 이름의 필수 과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대체로 서양의 체육사를 많이 가르쳐왔고, 우리나라의 체육사에 대해서는 극히 일부 부분이거나 잘 가르쳐지지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한국인으로서 남의 나라 역사는 잘 알면서 우리나라, 자기 나라의 역사를 제대로 모른다면 어때요? 그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체육사가 스파르타나 아테네의 체육과 같은 의미의 체육적 사실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체육사의 사료가 될 만한 사실이 없는 것은 아니고, 체육사가 이 대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문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연구에 커다란 제약 요인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고구려 고분벽화라든가 이런 위대한 체육사적 사건들도 우리는 분명히 있고, 88올림픽, 이러한 개최 사실, 그다음에 역사적 유물,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 인류 무형문화재 거기에 해당되는 택견, 이런 것 같은 거는 우리의 굉장히 소중한 체육사라는 것이죠. 따라서 지나온 이 선조들의 체육은 물론 과거에 있었던 우리 체육에 대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앞으로 이 우리나라 체육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한국 체육사의 중요성을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통체육과 근대체육이라고 되어 있죠. 자, 전통체육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자면, 우리가 삼국시대와 고대 그리스 시대에 오늘날과 같은 체육이 있었는지 사실 단정짓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문화적으로 체육이나 스포츠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과거에도 분명히 이와 유사한 신체활동은 분명히 있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물론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분명한 기록이 나타나는 체육은 모형이 아니겠지만 나름대로 구체적이고 단편적인 신체 활동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게 물론 놀이 같은 것에서 그 시작이 되었다고 해도 볼 수가 있고 우리가 놀이에서 게임으로 발전되면서 지금까지 스포츠가 왔기 때문에 과거에 놀이로 갔던 것도 우리는 하나의 신체 활동인 체육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체육을 굳이 구분을 하자면 전통체육과 근대체육으로도 나눌 수가 있는데 특히 서양에서 전래된 체조와 그다음에 축구, 야구 같은 스포츠는 근대체육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통 스포츠와 근대 스포츠를 구분한 거트만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거트만은 조직이라든가 규칙, 경기, 역할, 대중정보, 통계와 기록이라는 6가지 면에서 전 근대의 조직이 비공식적이고 불규칙하며 또 규칙이 간단하기도 하고 관습적이고 그다음에 경기는 지역적으로만 의미가 있고 경기자와 관중의 역할이 제한적이었고 통계와 기록이 존재하지 않았던 데 비해서 이 근대 스포츠는 조직이 굉장히 공식적이고 국가 수준이며 규칙이 공식적이고 표준화되고 성문화되어 있으며 경기가 전국적이거나 세계적이고 경기자와 관중은 전문가가 있고 엄격해졌다. 그리고 대중정보는 특화되었고 통계와 기록이 되어서 출판되고 있다는 점에서 전통체육과 근대체육의 구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체육은 전통시대 체육의 목표와 방법은 오늘날과 사실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대 체육의 내용은 주로 무사들의 무예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전통시대에는 이 화랑 같은 청소년 집단의 다양한 무예와 군사훈련 그리고 무예 정신들의 중요한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귀족층의 여가 시간에 적합한 사냥이나 놀이 중심의 유희와 오락 그리고 서민층의 일과 명절 같은 세시풍속으로서의 놀이와 오락 등이 전통체육의 주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전통체육은 무사들의 체육 방법은 어느 정도 체계적이었지만 서민들의 유희와 오락은 체계적이기보다는 대대로 세습적으로 내려오는 자발적인 활동으로서의 민속적인 것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놀이 문화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근대체육은 어떨까요? 1876년 병자수호조약 이후에 근대화가 이루어지고 근대적 학교인 원산학사 1883년도에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언더우드 학당, 배제 학당, 그다음에 이어 학당 등이 그 당시에 세워지면서 근대적인 교육의 시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학당이 처음 시작되었을 당시에 체육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사실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근대적 체육의 출발점은 1894년 갑오개혁부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895년 교육조서 이후에 근대식 학교들이 세워지면서 체조를 정식 과목으로 가르치기 시작했고 선교사들은 기독교 청년회 YMCA죠. YMCA를 통해서 축구라든가 야구, 농구 같은 근대 스포츠 종목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1896년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운동회가 개최가 되었고 여러 가지 근대 스포츠 종목이 일반 국민에게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갑오개혁 이후의 근대 체육 이후로 우리가 점차 발전되어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스포츠 종목이 또 어떻게 발전되어 왔고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를 안다는 것은 이제 대단한 유익한 정보인데 농구 같은 경우에는 1891년도에 배구는 1895년도에 미국에서 고안된 스포츠로 1907년과 1916년도 그때 선교사들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기 방법도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데 이 체육사에 대한 지식은 교양으로서 지식뿐만 아니라 우리 이 스포츠 과학이나 스포츠 마케팅 같은 새로운 학문에서도 매우 유용하게 이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떤 종목이 인기가 있었고 어떻게 출발할 것인지 이러한 지식을 아는데 이 한국체육사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첫 시간은 대체로 한국 체육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전통체육과 근대체육은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까지 진도를 나가고, 다음 시간에는 시대별로 좀 더 자세히 체육사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